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 새보물 납시연내에선 국보 제325호 기사개첩이라는 그림이 소개됐습니다. 기사개첩은 숙종이 늙은 신하들을 위해 열었던 행사 이모저모를 담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 한쪽에는 까만 피부에 턱이 툭 튀어나온 탈을 쓴 사람들이 처용무를 추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처용무는 신라시대 시작해서 고려,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처용무의 주인공인 처용의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처용은 자신의 아내를 범한 역신을 노래와 춤으로써 물리쳤다는 이 향가, 처용가로서 잘 알려져 있죠. 이 노랫말 속에서 처용은 아내를 범한 역신에 대해 분노하기는커녕 아주 쿨하게 넘어가는 쿨가의 면모를 보여줘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이런 처용은 원래 신라에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헌강왕 때 뱃길을 통해 울산항으로 들어온 이방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처용에 관해선 일찌감치 서역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됐었습니다. 각종 역사서에 기록된 처용의 외모 때문입니다. 이 삼국사기에선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왕의 수레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이 생김새가 달랐다라면서 이 외모가 우리와 같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용무에서 쓰이는 처용의 탈을 보면 얼굴이 검고 턱이 길게 삐져나오고 코는 매부리 코를 갖고 있습니다. 얼핏 아랍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처용이 아랍인이라고 해서 신라에 눌러앉았던 게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랍인들이 남긴 신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신라를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소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좋고 물이 맑고 농토는 비옥하며 금과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든지, 이라크나 다른 이 아랍 국가에서 신라로 간 외국인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이란의 중세서사시 쿠시나메의 내용은 더욱 재밌습니다. 7세기 중엽 멸망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였던 아비티는 일행을 이끌고 중국 당나라로 갔다가 신라로 이동한 뒤에 신라 공주와 결혼해서 정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처용이 신라에 도착한 시기와 거의 좀 엇비슷한데요. 어쩌면 처용은 신라에 왔던 이 왕족 아비틴의 일행이었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등장한 이방인 처용은 신라에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신라 왕이었던 헌강왕은 처용에게 예쁜 여자로 아내를 삼게 하고 급간이라는 관직도 주었습니다. 이 급간은 신라에서 성골, 진골 다음으로 높은 계급인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 신라는 아시다시피 박석김이라는 이 왕족을 비롯해서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급 사회에서 처용이 급간까지 올랐다는 건 처용이 그저 길을 잃은 평범한 이방인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주 뛰어난 이 전염병 대처 능력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서 소개한 처용가를 보면 처용이 춤과 노래를 이용해서 역신을 물리쳤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전염병에 걸린 신라인 아내를 치료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헌강왕 때 서라벌에는 아주 큰 전염병이 돈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례 없는 전염병 때문에 신라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때 이 처용이 보여준 전염병에 대한 대처 능력은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신라에선 역병이 돌면 이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당시의 신라 왕도 처용에게 급간이라는 아주 높은 벼슬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처용이 의학 지식을 갖춘 약제상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이 당시에 외국과 아주 활발하게 교역을 한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랍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약제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이슬람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무역상들은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아마 다양한 이 질병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처용은 당시에 무역을 하러 신라에 들어왔다가 눌러앉은 이 약제상인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울산항은 당시에 이제 신라 수도였던 서라벌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도 했습니다. 처용이 앞서 소개한 쿠시나메의 아비틴 왕자의 일행이었는지, 아니면 약제를 팔러 신라에 왔던 페르시아의 약제 상인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라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때마침 등장한 처용이 이 전염병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서 높은 계급에 올랐던 아랍의 이방인 처형의 사례를 보면 이 신라가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출신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맡겼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바로 신라를 미중유의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이 8월 들어서 확진자가 늘면서 2차 대유행이 온다는 이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